단원인데요. 네. 별로 안 어려운 단원이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듯. 네, 완전히 새로운 개념. 그래서 다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 집합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모임들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를 잠깐 보시면 10의 잘 보이니? 이렇게 해놓을까? 10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집합을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꼬불가루를 이용을 해주고요. 10의 양의 약수는 뭐 있죠? 쭉 불러. 1, 2, 5, 10 이렇게 있죠. 그치? 그래서 이런 이제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제 집합을 나타낼 거야. 집합은 중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주고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녀석들을 원소라고 불러줍니다. 원소. 각각이 다 원소야. 그래서 집합, 원소.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고요. 그때 A가 여기 이제 1이란 녀석이 10의 양의 약수라고 10의 양의 약수라는 저 이거 집합의 이름을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집합은 대문자로 보통 표시를 해주는데 집합 A에 포함된다,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배울 거야. 삼지창 모양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집합의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삼지창 기호를 씁니다. 삼지창 기호.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3 같은 녀석이 있다고 치자. 얘는 집합 A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들어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삼지창 그린 다음에 찍 그리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준다. 괜찮냐? 네, 지금 그냥 정의들만 배우는 거니까 편하게 들으면 돼. 넘어간다? 네, 집합 이런 겁니다. 그냥 분명하게 나눌 수 있고 그런 녀석들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또 보자. 밑에 얘 하나만 더 볼게. 2번 큰 수의 모임. 큰 수의 모임? 근데 큰 수는 뭐부터 큰 건데? 불명확하죠? 맞아? 애매하지? 이런 녀석들은 집합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집합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고요. 넘어가서 집합의 표현. 잠깐만.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원소 나열법. 방금 전에 표현을 한 건데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원소를 쭉 안에다가 써주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르고요. 조건 제시법은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여기다가 x하고 발을 하나 표시를 해놓을게. 그때 원소를 나타내는 거는 x 모양으로 생긴 거를 원소라고 한다. 원소가 이렇게 되는데 원소는 x인데 그때 x에 대한 조건을 줄 거야. 조건 제시법은. 해서 뭐 1, 2, 3, 4를 표현하려면은 뭐 4 이하의 x 이렇게 하죠. x는 4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말로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식으로 표시를 해준다고 치면은 x는 뭐 4 이하의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나 말로써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 조건제시법입니다.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나타내주고,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요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동글게 주머니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런 A집합이 있다고 할게. 그때 그 원소가 1, 2, 3, 4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끝났어요. 네. 얘도 끝났고, 그래서 상황별로 좀 쓰는 게 다른데 예를 들면은 제가 A 집합 A가 있는데 얘는 이제 100 이하의 자연수로 정의된 녀석. 분명하죠? 명확하지? 1부터 몇 가지야? 100가지겠지? 그치? 그때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작성을 해주면 얘는 1, 2 이거 다 써야 되나? 원래는 다 쓰는 게 맞기는 한데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야. 해서 100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주면은 원소 나열법을 써주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 제시법으로는 원소는 x인데요. 그때 그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이렇게 써주면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겁니다. 세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인데
뭐 요런 이제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1부터 막 쭉 다 쓰면 되겠죠. 100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벤 다이어그램이다. 네, 끝이에요. 괜찮죠? 넘어간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별로 일단은 집합을 좀 분류를 해줄 건데 첫 번째 유한집합. 유한집합 말만 봐도 알죠? 네,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말한다.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한이 많은 녀석들을 무한집합이라고 하고요. 공집합에다가는 별표를 하나 쳐주십시오.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고요. 집합 기호로는 파이로 나타냅니다. 파이가 요 파이 말고요. 요런 파이도 있거든요. 파이. 요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녀석이다. 얘가 아마 발음 기호는 얘가 그냥 PI 파이인 거고 얘가 PHI 파이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냥 파이라고 읽으세요. 네, 약간 다릅니다 발음이. 네, 그래서 얘도 그냥 파이라고 읽어주면 되고 공집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네, 해서 하나 정도 요거 기억해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유한집합으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라는 내용. 그 다음 두 번째 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해가지고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n, a 이렇게 적어주는데 n은 넘버자의 약자일 겁니다. 해서 na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있죠? 라는 녀석이야 뜻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집합이 뭐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그러면 na는 몇이다? 원소의 개수니까 5개 이렇게 쓰면 끝납니다. 네, 괜찮죠? 또 밑에 얘 하나 더 n파이. 얘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였다. 해서 공집합은 원소가 없죠. 그러니까 n파이는 0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밑에 얘들도 같이 한번 볼게. 얘 1번 a는 조건제시법으로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얘를 원소날법으로 쓰면은 이거는 몇 개 없으니까 다 쓸게. 8, 9, 10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NA는 10이죠. 원소 10개 있으니까요. 그 다음 얘 두 번째 거 집합 B가 있는데 집합 B도 원소는 X인데 X가 10보다 큰 홀수여야 된대요. 이러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지. 얘는 뭐 11, 뭐 13, 15에서 뜩뜩뜩뜩 안 끝나겠죠. 요런 집합이 될 거야. 얘는 무한 집합인 거니까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없네요. 무수히 많죠. 그렇죠? 해서 네, 못 셀 것 같고. 그 다음 얘 세 번째 거 집합 C가 있는데 집합 C는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래. 그럼 원소가 있어 없어 승려가? 없죠. 그럼 뭐로 나타낸다? 네, 파이 공집합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기치는 거 이제 밑에서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잠깐만 봐봐. 만약에 집합이 있는데 집합 A라는 녀석이 있다고 할게. 그때 여기에 1, 2, 뭐 공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있다고 하죠. 그때 집합 안에 이렇게 공집합 파이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얘는 공집합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파이라는 알파벳에 어떤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니들한테 사기를 칠 때 얘는 공집합일까 원소일까 하면은 둘 다 의미적으로는 맞는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기를 많이 치는 거예요. 아마 뒤쪽에서 제가 문제를 풀어줄 때 볼 것 같아요. 일단 뭐 수혜 책에 안 봐도 될 것 같고 넘어갑니다. 기본 유형 1. 기본 유형 1. 집합인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하는데 별로 안 어려워요. 자, 기억. 작은 자연수의 모임. 분명합니까? 분명하게 나눌 수 있나요? 원소를? 못 나누죠? 기억 X. 니은 11 이하의 소수의 모임. 이거는 명확하지? 뭐 있냐? 2, 3, 5, 7, 11 이렇게까지. 그래서 분명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는 니은은 네, 집합이고요. 디귿 우리 학교 1학년 학급 회장이 모임. 누구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하게 나눌 수 있지. 학급 회장인 사람 또 속속 뽑을 수 있으니까 디귿 집합이고요. 리을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 두 자리 자연수도 우리가 10부터 뭐 99까지 분명하게 나눠낼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집합이다. 그래서 리을도 맞다.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 기본 유형이 두 번째 거 유리수의 집합을 Q라고 나타내겠대요. 그때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이런 거 이제 좀 해달래.
자, 4분의 1은 유리수 집합 안에 포함됩니까? 그럼 포함되면은 삼지창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 그때 방향도 중요한데 여기가 입방향이라고 보면 돼. 이쪽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된다는 소리야. 네. 거꾸로 써주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는 4분의 1이랑 Q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포함되어 하면은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네. 방향도 중요하다. 자, 루트 3은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포함될 리가 없죠. 찍 그으면 되고 0.8 네, 포함되겠죠. 얘 3분의 5랑 같은 녀석이니까 포함되겠죠. 네. 삼지창 이렇게 띡. 괜찮죠? 잘 보이니? 괜찮아? 네, 넘어갈게. 기본 유형 3번. 뭐야, 기본 연습이잖아. 두 개 지나가고 여기 기본 유형 3번. 자,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난 거는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난 건 원소나열법으로 해달래. 지금 조건제시법이니까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쓰면은 3의 양의 배수, 그러면 3, 6, 9 무수히 많으니까 점점점 찍고 끝내면 된다. 끝. 그 다음 요거는 2, 3, 5, 7, 11, 13 뭐야 이거? 무슨 순위? 공통점. 원소들의 공통점. 지호야, 원소들의 공통점. 소수죠. 해서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x가 원소인데 x는 소수. 뭐 이렇게 쓰면은 뭐 끝이 나겠죠. 네. 끝. 넘어가고요. 기본 유형사. 원소의 개수 물어보고 있네. 유한집합인 것을 고르고 나서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자, 얘 A. 물어보자. 태희야, A는 어떤 걸 나타내는 거 같니? 유한일까요? 무한일까요? 그거부터. 유한이요. 얘네들 보면은 50 이하의 소수인 것처럼 보이네. 그쵸? 해서 NA는 원소 몇 개 있다? 50 이하의 50 이하의 홀수. 네, 25개 있겠죠? 이러고 끝. 그 다음 니은 보면은 x가 원소인데요. 글자 깨지는 거 봐. 절대값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x는 정수 하면은 절대값 풀어버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겠지. 그래서 얘도 일단 유한이고 원소의 개수는 몇 개? nb 3개 있겠죠. 맞죠?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 해서 끝났고 세 번째 거 C. x가 원소인데 x는 100보다 작은 세 자리 자연수래. 100보다 작은 세 자리 자연수? 테마 있어 없어? 100보다 작은 세 자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집합이고? 공집합이고, 공집합은 유한집합인가요? 무한집합인가요? 네, 유한입니다. 원소가 없는 것도 유한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얘도 유한이고 원소의 개수는 없으니까 NC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리을. 원소는 x인데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녀석인데 실수래. 실수. 그러면은 지원아, D는 무슨 집합이야? 유한이야? 무한이야? 무한이겠죠. 0이랑 2 사이에 실수 무수히 많이 있죠. 그래서 무한이니까 당연히 원소의 개수를 못 셉니다. 패스. 네. 괜찮냐? 네, 안 어렵습니다. 5번 쭉쭉 진도 나갈 듯. 필수의 영호. A라는 집합 1, 2, 4, B라는 집합은 1, 3, 5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데 S에서 원소를 누구로 갖고 있다고 되어 있냐면 X 더하기 Y로 원소를 갖겠대. 근데 X는 A 집합에 있는 녀석, Y는 B 집합에 있는 녀석이래. 그래서 두 개의 합으로서 원소를 갖는 집합 S를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부터 시작을 해보자. X가 1일 때 1 더해버리면 2죠. 3 더하면은 4고요. 5 더하면은 6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그 다음에 2를 더할게. 2랑 1 더하면 몇이야? 3 나오겠지? 3. 그 다음에 2랑 3 더하면은 5. 2랑 5 더하면 7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랑 더해보면 4랑 1이랑 더하면 5 나오잖아요. 근데 겹쳤네. 그때 집합의 특징인데 원소 겹치는 원소 있으면 두 번 적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적으면 된다. 그래서 5 적지 않을 거고 5랑 3 더하면 7이죠. 7도 있네. 겹쳤으니까 두 번 적지 않는다. 한 번만 적으면 된다. 4랑 5 더하면 9. 이렇게 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겹치는 원소는 두 번 적지 않는다. 한 번만 적는다. 됐어? 네, 이렇게 다 적으면 된다. 그 다음 필수 유형 6. 뭐야? 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얘는 별표를 3개 정도 쳐주십시오. 학생들이 많이 틀려 나갑니다. 이 녀석.
요거 특히 이런 녀석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 애들이 이런 녀석. 지금 여기 안에 다시 쓰자. 마이너스 1, 2, 3 요렇게 들어있지. 얘는 원소가 몇 개 있는 걸까? 나연아, 얘는 원소가 몇 개 있는 걸까요? 얘는요 원소가 4개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이거 하나가 지금 한 묶음이잖아요. 그치? 원소들은 나타내줄 때 이렇게 컴마 다 찍어주거든. 그래서 얘가 좀 독특하게 생긴 원소야. 그냥 하나의 구성 성분이야. 그리고 3개, 4개 있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니들한테 사기치기가 딱 좋죠. 저런 식으로 해서 N 요 집합은 원소가 4개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빼기 N의 집합이 지금 0, 1 이렇게 찍혀져 있네. 나연아, 얘는 원소 몇 개야? 2개죠. 그래서 4 빼기 2에서 2개 나와야 된다. 해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 이런 식으로 니들한테 사기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계속 나연아 너한테 물어볼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파이 0이죠? 얘 0이야. 그럼 얘는? 이건 대답해줘 나연아. 원소 몇 개 있을까요 얘는? 개수 아무거나 말해. 틀려도 돼. 네, 2개 맞습니다. 2개 맞습니다. 여기 원소 안에 아무거나 들어와도 되거든. 근데 뭐 0, 파이, 원소 하나, 2개, 원소 나타낼 때마다 콤마 다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소 2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있으면 집합 기호가 또 들어있지. 그럼 얘도 그냥 원소야. 원소 하나로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원소 2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집합 모양이 들어가 있는 이상한 원소들을 자꾸 집어넣거든. 이들한테 사기치려고. 하지만 원소의 개수는 2개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이거 0, 이거 2개니까는 더하면은 2죠. 그래서 니은은 참입니다. 니은 참이고요. 디귿 볼게요. 디귿 보면은 아직은 사기가 좀 덜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 배우면 사기를 더 쳐줄 거임. 자, 원소는 x로 가져야 되는데 x는 2보다 작은 소수래. 2보다 작은 소수는 뭐 있죠? 인재야? 네, 없죠. 네, 1은 소수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1은 소수 실제 제외되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없죠. 0개고 이거 1, 2, 3, 4, 5 인재야 원소 몇 개 있어? 5개 있죠. 자, 이거 원소 몇 개 있어요? 1개요. 그러면 0 더하기 5 빼기 1 하니까 4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네. 아직 무난할 겁니다. 넘어가서 진도 하나 더 나갈게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네.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인데요. 아까 전에 기호 삼지창 기호 배웠죠. 이 삼지창 기호는 원소가 집합에 포함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삼지창 기호를 나타내는데요. 집합과 집합 사이에도 포함 관계가 있거든요. 집합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될 때는 얘는 이지창을 써준다. 이렇게 두 갈래로 되어 있는 녀석. 그때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A라는 집합이 B쪽에 속합니다. 포함됩니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그래서 이 기호를 배우실 거고 그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져 있어요.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A 집합을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 또는 A는 B에 속한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속한다. 포함된다. 뭐 기타 등등등의 표현 등으로 나타내 준다. 근데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는 이지창 기호를 써준다. U자를 옆으로 돌려놓은 녀석을 쓴다는 뜻이야. 괜찮아? 그냥 외우시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얘 잠깐 보면은
A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라고 되어 있고요. B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 3, 4라고 되어 있어. 그쵸? 그러면은 1, 2라는 이 집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원소들이 다 들어있죠. 그때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표현을 해준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괜찮니? 조금만 더 해볼게. A에 대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A가 예를 들어서 1, 2, 5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있다고 할게. 그러면은 B 집합에는 1, 2, 3, 4가 있고 A에는 1, 2, 5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 2는 들어가는 거 맞는데 5는 안 들어가지는 상태죠. 이럴 때는 포함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들어가 있어야지 포함된다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뭐야 이거? B라는 집합에 1, 2, 3, 4가 있고 A라는 집합에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 얘는 1, 2, 5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면 부분 집합이라고 안 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개념 5 들어갈게요. 개념 5에서 첫 번째 1번 별표 2개 정도 쳐주세요. 네. A는 A에 속한다. 자기 자신은 속한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포함된다라고 부를 거고요. 또 하나 공집합도 얘는 텅 비어있는 녀석 있잖아요. 그쵸? 텅 비어있는 것도 A에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게 이제 153페이지 C 부분에 써져 있는 내용 오른쪽에 공집합의 성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또 잠깐 보자. A가 B에 속한데 A가 B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어요 라는 표현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B는 또 C에 속한데 뭔가 C가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우리는 A 집합이 C에도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이야기 적혀져 있고 밑에 얘도 한 번 더 볼게요. 얘 보시면 세 집합 A는 원소를 1만 갖고 있는 녀석이고 B는 원소를 1, 2 C는 원소를 1, 2, 3 이렇게 갖고 있네. 그때 A는 B에 속하겠죠. 이렇게 맞아요? B에는 1, 2 A에는 1만 갖고 있으니까 집합끼리 이지창 이렇게 표현해서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요. B는 또 1, 2를 갖고 있고 C는 1, 2, 3을 갖고 있으니까 C에 속하게 되겠지. 맞나요? 네. 끝. 그 다음에 개념 6번 얘도 별표 하나 어려운 건 아닌데 시험에는 한 문제씩 나오는 녀석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A가 B에 속한데 부분 집합이네요. A는 B의 부분 집합인데 그와 동시에 B도 A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 서로한테 속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요거 말은 이제 뭐랑 같은 거냐면 A랑 B랑 같은 집합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A가 B에도 속해야 되고 B가 다시 A에도 속한다고? 서로 속한다고? 그거는 서로 같은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A랑 B랑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줍니다. 네, 해서 그 밑에 있는 얘 잠깐 보면은 A가 원소가 1, 2, 7, 14래요. 그리고 B는 조건제시법으로 14의 양의 약소래. 이거를 원소날법으로 다시 작성하면 1, 2, 7, 14가 되겠죠. 그때 두 집합은 어때요? 생긴 거 완전히 똑같지. 그래서 이럴 땐 A랑 B랑 같다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네, 끝났고 7 또 가볼게요. 7 진부분 집합. 얘는 부분 집합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진짜가 붙어 있죠. 진짜 부분 집합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지만 서로 같지 않을 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분 집합을 잠깐 나열 좀 해보자. 부분 집합이 뭘 말하는 건지 좀 잠깐 얘기 좀 해줄게요.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다고 할게. 1, 2, 3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A의 부분 집합은 총 8개가 있거든요. 될 수 있는 녀석이. 첫 번째, 모든 녀석의 부분 집합인 공집합. 원소 없는 거. 그 다음에 원소 1개짜리. 1, 2, 3. 그리고 이 원소 1개짜리 썼으면 이제 원소 2개짜리들. 1, 2, 1, 3. 그리고 1,
2, 3. 얘네들은 다 이 A라는 집합 안에 다 들어가는 녀석이지. 그치? 원소로 만든 녀석. A에 들어있는 원소들로만 만든 녀석이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입니다. 아까 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고. 그때요. 진부분집합은요. 자기 자신을 뺀 얘 빼고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저쪽 위에 있는 표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할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밑에 있는 거, 얘 2가 정확하게 이거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네, 이 내용이랑 똑같다. 얘 2번이었어요. 얘가. 이해돼? 진부분집합이 뭔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얘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하고, 개념 8, 별표 3개? 부분집합의 개수. 꼬박꼬박 나옵니다. 꼬박꼬박 나온다. 여기가 다 단원이 확통 관련이거든? 확률과 통계. 고2, 고3 때 하는 그 녀석 관련인데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어. 그때 이거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얘는 확통 개념이 살짝 들어갔는데, 자, 부분집합은 뭐가 부분집합이냐 하면은 원소 A가 이렇게 쭈라락 있을 때 이 원소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집합은 다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1, 2, 3 요 정도만 있다고 할게요. 그때 내가 부분집합 어떤 거를 만들 거야? 지우자. 부분집합 B라는 녀석을 만든다고 칠게. 그때 이 B라는 녀석은 1이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2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3이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돼. 그러니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우리 개수 셀 거니까 전체를 다 셀 때, 자, 1, 이 부분집합 만들 때 1 들어와도 돼 안 들어와도 돼? 상관없거든? 그럼 선택지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요. 네, 2가지가 있고요. 자, 2, 여기 안에 들어와도 돼 안 들어와도 돼? 상관없어. 그러니까 선택지는 2개야. 또 2, 3은 이 집합 안에 부분집합을 만들 때 3이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상관없죠. 그렇지? 또 2야. 해가지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2의 세제곱 해서 8개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 때 1도 들어오지마, 2도 들어오지마, 3도 들어오지마 하면 텅텅 빈 거겠죠? 그러면 공집합이 완성되는 거고요. 만약에 부분집합을 만들 때 1은 들어오는데 2랑 3은 들어오지마 이러면은 1 하나짜리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1, 2는 들어와도 되는데 3은 들어오지마 하면은 1, 2 이렇게 써지는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공식이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이 2의 n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가 이제 선택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원소 하나의 개수마다 원소 하나마다 들어와도 돼 안 들어와도 돼. 2 너도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3 너도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의 n제곱인 겁니다. 원리가 이렇게 된다. 괜찮아? 이해돼요? 네. 그 다음 2번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빼기 1. 이거 뭐겠어요?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1, 자기 자신을 뺀 겁니다. 한 개,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나온다. 괜찮나요? 밑에 있는 얘 좀 볼게. 155페이지 밑에 있는 얘. 지금 A라는 집합에 원소가 1, 2, 3, 6, 9, 18 해가지고 18의 약수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때 첫 번째 A의 원소가 6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합의 개수는 2의 6제곱 해서 64개가 되고요. 2번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네. 진부집합은 64개 중에서 자기 자신 1개는 빼줘야 된다 해서 63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어. 네. 그 다음에 개념 9, 얘는 별표 4개. 말이 조금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공식까지는 아니고요. 개념상 당연합니다. 아까 전에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그 개념을 이용하면은 저 공식들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보죠. 자, A라는 집합에 원소가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다고 할게. 그때 제가 조건들을 좀 줄게요. 내가 만드는 부분집합에
집합에 1이랑 2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이라는 제한 조건을 줄게. 그때의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만 쓰죠. 이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내가 만드는 부분 집합 안에 1, 2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며. 그러면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만 선택이 있는 거야? 3, 4, 5만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요것만 따지면 되거든. 맞아요? 그럼 2의 몇 제곱이겠니? 승혁아. 네, 2의 세제곱이요. 당연하죠. 3, 4, 5만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요것만 하면 되죠. 2의 세제곱이다. 그게 이제 지금 두 개의 원소가 제한 조건이 있잖아. 반드시 들어오라는. 반드시 들어오라고 할 때 원래 전체 부분 집합은 2의 5제곱인데 두 개를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외울 이유는 없어 사실은. 그렇죠? 하나 더. 이번에는 반드시 포함되지 않도록 1, 2라는 원소는 반드시 들어오면 안 된대. 반드시 빠져야 해. 그러면 선택을 할 때 1, 2는 이미 없는 녀석이지 또. 이미 들어올 필요가 없고 3, 4, 5만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요거 따지는 거니까 또 8이야. 맞아요? 하나 더. 자, 1이랑 2는 반드시 포함. 3은 들어오면 안 돼. 오지마. 요렇게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1, 2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3은 내가 선택을 해줄 필요가 없어. 안 들어올 거니까. 그치? 난 그러면 4랑 5만 정해주면 되겠네? 몇 개 있겠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지호? 안 들었지? 뭐라고? 틀렸고 죽을래? 안 들었지 너? 1, 2는 반드시 포함되고 3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그때 선택지는 4랑 5가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요거밖에 없다고. 몇 개야? 2개 틀렸고. 야, 3개 틀렸고 뭐 찍는 거냐고. 너 4가 포함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겠니? 선택지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두 가지 곱하기 곱의 법칙. 5가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5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 또 선택지는 두 가지 해서 4개인 거예요. 제대로 들으란 말이야. 어려운 부분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뭐 156페이지 저거 주구장창 엄청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기본 개념은 요거다.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경우의 수를 다 센 겁니다. 기본 유형 7번 가볼게요. 자,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에 대한 이야기. 자, x/x는 12하의 자연수 1부터 10까지 있는데 139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녀석이지. 그러니까는 이 왼쪽 녀석이 오른쪽 집합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포함되겠죠. 맞아요? 네. 이쪽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x에 x 빼기 2니까 이거 x가 0이랑 2겠지. 맞나요? 그러면은 0은 겹치는 거 맞는데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하나로도 빠지는 게 있으면 포함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어주면 긋는다. 넘어가서 기본 유형 8. 기본 유형 8 요게 이제 내신에서 한 3, 4점짜리로 나오는 녀석인데요. 집합 A 1, 2A고 집합 B는 1, 4, B래. 근데 A랑 B는 서로 같은 녀석이래. 같은 집합이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A는 뭐 해야 돼? 좌우 비교해보면은 누가 안 써져 있잖아요. A에 뭐가 써져 있어야 되냐? 지호 한 번 더. 4 끝. B는 2 끝. 네, 곱하래 8 끝. 넘어갑니다. 네, 안 어렵죠? 근데 이건 너무 쉬웠어. 과외가 있네. 기본 유형 9. A 집합 4의 양의 약수래요. 그러면 1, 2, 4가 원소겠죠. 그치? 그때 태희야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못 들었어. 네, 8개요. 2의 세제곱 8개 하면 된다. 얘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요것만 생각하면 되고. 자, B 0이랑 집합 기호로 써져 있는 요런 원소가 있는 거야. 그때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B는 원소가 몇 개 있니? B 원소 몇 개 있어? 태희만 2개 있지. 그럼 얘가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얘가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요것만 따진다고? 당연히 몇 개 있어야 돼? 부분 집합은? 4개. 근데 진부분 집합이래. 자기 자신 빼달래요. 빼기 1, 3개. 괜찮죠? 넘어갑니다. 필수 유형 10.
자, A라는 집합 원소가 5개가 있군요. 그때 이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것도 암산 될 것 같은데 지원은 몇 개니? 2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뭐라고? 16개. 우리 이거 2는 이미 들어간 걸로 보고 나머지 1, 3, 4, 5만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이거 따지면 되죠. 16개고 3을 포함하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3은 이미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1, 2, 4, 5 이것만 골라준다. 16개. 마지막 2를 포함. 네, 2는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되고 3은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러면은 2, 3은 선택을 이미 다 해준 거니까 1, 4, 5 얘네들만 이제 들어와도 되는지 안 들어와도 되는지 뭐 이런 거 따지면 되죠. 그래서 8개 있다. 괜찮나요? 네. 넘어갑니다. 필수형 11. 네, 원소 독창적으로 생겼습니다. 요거 별표 5개 쳐놔야 돼.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니들이 아마 이걸 제일 어려워합니다. 보통은 요 문제를. 일단은 요거 삼지창은 원소랑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삼지창을 쓰고 집합과 집합과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지창을 쓴다고 했었어. 그때 지금 여기 안쪽에 원소들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치? 이렇게 공집합처럼 생긴 원소도 있고 집합처럼 생긴 원소도 들어있어. 지금 원소 총 4개밖에 없어요. 그쵸? 그때 자, 요 녀석 기억 먼저 보자. 기억. 이 공집합처럼 생긴 이 기호가 A의 원소입니다. 원소로서 포함이 되어 있나요? 나연아? 네, 맞는 말. 기억 참입니다. 기억 참이다. 디귿도 같이 볼게요. 지금 이 공집합처럼 생긴 이 녀석이 집합 A의 집합으로서 포함되고 있냐고 묻고 있어. 맞나요? 맞아 틀려? 아이 밑에 보면 재미없지. 위만 보면서 집합으로서 포함되고 있는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지. 여기서 말하는 게 기억 녀석은 정확하게 이걸 말하는 거고 이 원소가 들어와 있습니다라는 표현인 거고 얘는 이지창이면 집합끼리의 포함 관계잖아요. 그때 이 파이는 공집합 파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좀 힘들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삼지창도 되고 이지창도 되는 경우인 거죠. 이런 게. 그 다음 니은 A, B라는 이게 A에 속해 있습니다. 집합으로서 속해 있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지원아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집합으로서 포함되고 있대. 맞아 틀려? 틀려요. 이게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원소겠죠?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삼지창으로 되어 있어야지 정답이야. 그래서 니은 틀렸다고. 또 보자. B라는 집합이 A에 포함되고 있는가? 이제 맞냐 틀리냐? 틀려요. 왜? 이 A라는 집합에는 B라는 원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B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인 이 한 개짜리도 없죠. 만들 수 없어. 리을 틀렸다. 마지막 미음. C 하나로 구성된 부분 집합인 거죠. 얘는 A 안에 들어있다. 맞아 틀려? 인재야? 맞아요. 네, 맞는 말. 해서 지금 기억, 디귿, 미음 이렇게가 3개가 맞아야 됩니다. 네, 애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하나만 더 해줄게. 잠깐만 확인 좀 해주자. 내가 C를요 B로 바꿨다고 치자. B로 바꿨다고 치자. 그때 지금 이 문제에서 승혁아 이거 맞아 틀려? 위에 거 원소 상태는 이 상태야? 맞아요. 네, 맞는 말 하나 더. 이거는 맞나요? 맞아요. 네, 얘도 맞죠. 지금 위쪽에서 나타내는 이 녀석이 근데 원소로서 포함되고 있다고 하니까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A, B는 집합으로서 포함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든 부분 집합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 기호에 의해서 참거짓이 나뉘다 보니까 애들이 좀 헷갈려하고 네, 또 넘어갑니다. 160페이지 필수형 12
필수 유형 12도 별표를 쳐주세요. 얘는 별표 3개 쳐주세요. 한 가지. 아, 네, 잠시만요. A는 원소가 1이랑 2A가 들어있고 B에는 원소가 1, A 더하기 5, 3A 빼기 1이 있네. 근데 A라는 집합이 B에 속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2A는 뭐가 되거나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거든. 지호야, 2A는 뭐가 될 수 있니?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뭐라고? A 더하기 5가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3A 빼기 1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각각의 1차 방정식을 풀면 얘는 A는 5여야 되고 이걸 풀면은 A는 1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두 개 더 하라고 하니까는 뭐 6 나오겠죠. 네. 어려울 거 없고 필수 유형 13도 잘 나와서 쟤도 별표를 쳐주세요. 필수 유형 13 얘가 아마 제일 뭐야 어려운 형태의 그런 문제일 겁니다. 서로 같은 집합에서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문제에서. 문제 보시면은 지금 A라는 집합은 3, A 빼기 1, A제곱 더하기 1이라는 원소 3개가 들어있고 B라는 집합에는 A제곱 빼기 1, 그리고 3 빼기 A, 그리고 5라는 원소가 들어있어. 그때 A랑 B랑 같은 녀석이래. 같다고요? 그러면은 A 집합에서 찾자. 3이 있어. 근데 오른쪽에는 5가 들어있잖아. 그러면은 둘 중 하나겠지. 1번 A 빼기 1이 뭐거나 A 빼기 1이 뭐거나 태희 얘가 5거나 숫자로서 2번 A제곱 더하기 1이 5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서로 같다면서요. 그러면 5는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안 보이니까 A 빼기 1이 5거나 A제곱 더하기 1이 5인 거죠. 그쵸? 각각을 풀어볼 거야. 그때 모순이 안 발생하면 정답이야. 자, 요거 정리하면 A는 6이죠. A가 6을 다 넣어볼게. 그럼 여기가 5로 바뀔 거고 여기가 37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A가 6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다가도 넣어봐야 돼. 넣어보면은 여기다 넣으면 35고요. 여기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돼. 그러고 나서 보자. 같아요? 다르죠? 그러면은 1번은 안 된다는 소리다. 그러면 두 번째 거 이거를 확인. 얘를 풀면 A제곱은 4니까 A는 얘도 선택지가 두 개지. 플마이죠.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지. 그쵸? 그때 다 넣어보자. 그러면은 집합 A의 경우에 A는 원소가 3, 1, 5 요렇게 써지는 녀석이고 B라는 녀석도 2 집어넣으면 3, 1, 5 요렇게 써지네. 이거는 잘 맞군요. 그래서 A는 2. 마이너스 2도 확인을 해볼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3, 5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B에다가도 집어넣어 보면은 3, 5, 5 이렇게 돼버리네. 얘는 이제 같은 원소가 생겨버리네요. 이런 거는 이제 원소가 이제 한 번만 쓴다고 했으니까 3, 5로 줄어버리죠.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2만 정답이 된다.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좀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서 이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14 안 할게요. 15 하고 끝내죠. 15 뭐야. 자, 표현 보면은 A라는 집합이 X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인즉 X는 원소로서 반드시 뭐랑 뭐를 갖고 있어야 되고 A가 X에 포함되려면 X는 원소를 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최소한? 테이마? 1, 3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쵸? 그리고 그 X라는 집합이 다시 B라는 집합 안에 포함된대. 그러면 1, 3은 들어있는 상태에서 5, 7, 9는 이 X라는 집합 안에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는 상태인 거죠. 그쵸? 그래서 X의 개수는 몇 개? 네, 끝. 네, 이런 거 표현 때문에 잠깐 했고요. 16을 해야 되나? 16은 니들이 해봐라. 네. 그래서 숙제 165쪽까지요. 얘를 좀 많이 줄게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얘도 줄여야 됩니다. 여기는 조금 줄게요. 한 장, 두 장, 189쪽까지요. 얘는 두 장 줄고 여기는 숙제가 좀 많은데 안 어려워요.